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장 분석해라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 앞에서 각각 교보생명 상품, GI 상품 하나씩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유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고객님들께서 하나의 상품만 갖고 계시는 경우는 잘 없죠. 강의할 때 보통은 하나씩 상품을 소개해드리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 상품을 쫙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분처럼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헷갈리는 게 보통 그거죠. 어떤 걸 부분 리모델링하고 어떤 걸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이런 담보들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둘 중에 그러면은 어떤 걸 택하는 게 나을까가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혹은 겹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살리는 게 나을지, 다 리모델링 하는 것이 나을지,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너무 여기저기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잘 모른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증권이 되게 많으면, 보장 분석이 특히 많으면, 그 중에 가장 쉬운 거, 눈앞에서 치울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치워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눈에 딱 띄는 게 요런 게 있죠. 네.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이, 우리가 보기에는 종신보험이 저축으로 안 느껴져도 고객이 그렇게 가입했으면요. 어쩔 수 없다. 특히 저해지 단기납 종신 같은 거는 이미 납입 어느 정도 했으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자 고객님한테 명확하게 얘기해 드리자. 이거는 보험료 아닙니다. 이건 저축입니다. 이런 상품들 어떻게 알아보시라고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5개 질문 중에 2개 이상에만 해당하면 일단 저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질문하고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딱 눈에 띄는 게 7년 납. 그쵸? 단기납이다 라는 거에서 눈에 확 4번이 띄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해지라는 거에서 바로 딱 띄어버리죠. 요 저해지 단기납이 들어가고 거기에 사실상 보장특약이라는 게 거의 없다. 요 쓰리 콤보까지 먹는다. 그러면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밑에 있는 이 특약, 이거 의무부가 특약이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자, 체증형, 사망보장이 체증형이에요. 이게 무슨 수술 특약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사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체증형까지 들어가 있다. 네, 이거는 완벽하게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상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품은 사실은 이 특약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셔도 이미 3, 4번에서 너무 해당하고 들어가는 상품이라 약관을 안 보셔도 무방하기는 한데 혹시 궁금한 분들 있을까 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체증형 보장이라는 거는요. 1,600만 원이 75세 시점부터는 가입 금액 100%를 보장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쭉 체증하는 형태,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보험금이 체증하는 형태고, 그리고 주계약이 좀 특이하게 일반 사망으로 쭉 가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그걸 좀 줄이려고 지금 가입하는 시점에서 5년까지 상해 사망은 쭉 그대로 가는데 질병 사망은 5년 동안 쭉쭉쭉쭉 증가하다가 요 시점부터만 100% 400만 원 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귀찮게 이거를 상해 질병 나누고 체증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체증형을 만드는 이유는요. 100% 해약 환급금을 위해서입니다. 네, 해약 환급금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하셔라? 첫 번째 물어보셔라. 해약 환급금 목적으로 가입하셨습니까? 저축 목적이십니까? 네, 그래서 예스 하면 어떻게 해? 그거는 고객님 그러면 저축이지 얘는 내 보험료 아닙니다. 하시고 만약에 아닌데요? 라고 하면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는 보장 목적으로 가입한 건데 보장이 안 들어간 상품을 잘못 가입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보장에 내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하셨다라고 하면서 보장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혹시 자녀분들한테 상속해 주기 위한 거세요?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 주시면 만약에 가끔 계세요. 진짜 사망보험금 남겨주시려고 하시는 분들 사망보험금이 목적이라고 하면 걔는 내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입니다. 내 보험료가 아니고 내 보장을 위한 것만 보장보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증형 사망보장은 내가 나중에 사망보장 많이 늘리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납입기간을 보통 굉장히 길게 끌어요. 네, 그렇게 길게 끌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99%는 해약환급금을 높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 상품 약관 살펴보면요. 특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체증형 보장특약 빼고 온몸으로 나 저축 목적이다라고 외치는 상품이다. 이것들은 그냥 어떻게 해라. 보장 분석에서 너는 아니다. 보장보험료 아니다라고 하고 빼버리고 나머지 3개만 우리가 보장 분석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는 요 삼성생명 상품 볼 때, 자, 이 3가지 상품 중에 사실은 줄이 계속 제일 짧은 거는 안보험이랑 이 유니버셜 리빙케어 상품 같아 보이는데, 저라면은 제일 먼저 심플해 보이는 애들보다 어찌 보면 복잡해 보이는 요 일당백이라는 상품이 제일 먼저 눈에 걸려요. 얘는 다른 애들 보기 전에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딴 거는 좀 살펴보고 유지할지 말지를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이 일당백이라는 상품은 바꿔줘야 돼. 무조건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 아쉬워. 라는 게 눈에 확확 띄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삼성생명 행복보장분석 상품 말씀드렸어요. 우리 상품명에 종신 없을 때는 보험 종료일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 종료일이 9,999년이 아니다. 그럼 얘는 종신보험 아니고 그냥 새만기, 연만기 건강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품명이 이렇게 여기 상품명이 똑같이 담보사항에 나오는 것은 뭐다? 주계약이다. 근데 주계약이 1, 2, 3 똑같이 나오네. 이 얘기는 뭐예요?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게 한 3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이던 아니면 암내심이 됐던 뭔가 항목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증권에는 주계약 한 줄 이렇게 나올 거란 소리죠. 자, 그리고 가입 금액은요. 실제 증권에 나와 있는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장받는 금액 기준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약관을 살펴보면 자,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주계약은요. 실제로 이거 증권상의 가입 금액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계약에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생명보험 스타일의 건강보험이에요. 생명보험 스타일의 옛날 건강보험은요. 주계약이 진단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으로 하니까 너무 비싸서 진단금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어떻게 따로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따로 분리해서 리모델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은 얘네는 리모델링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특약을 빼도 주계약 때문에 보험료 절감이 잘 되지 않아서 그냥 해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 뒤에 얘네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얘를 보완하려고 넣은 특약이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특정 뇌혈관 질환 치료비, 특정 허혈심장질환 치료비라는 애들이 보이는데 자, 문제는 잘 보시면요. 가입 금액이 300, 300, 200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거 실제로 증권도 제가 받았는데 증권 보면 특정 뇌혈관 질환 치료비라고 해서 가입 금액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용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요즘에 판매하는 심뇌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하고는 다릅니다. 2019년부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부터는 생명보험사에서도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 질환 다 판매했어요. 근데
이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 질환이라는 범위를 한 번도 판매해 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막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진단비가 나오기 전에 과도기적인 단계로 치료비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담보를 만들어서 진단, 수술, 입원을 다 하나의 특약 안에 묶어서 판매하는 형태로 팔았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얘를 이 상품은 리모델링 필요한 상품이다라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가 이 특정 뇌혈관 질환, 특정 허혈심장 질환 치료비 때문입니다. 일단 가입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이라고 증권상에 찍혀 있지만요. 자, 특정 뇌졸중 진단비는 가입 금액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수술이랑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은 뇌혈관으로 해서 200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게 첫 번째는 가입 금액이 증권상에 써 있다는 거랑 좀 다르다. 진단금, 수술비 가입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보시면 수술이랑 입원은 뇌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담보명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뇌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진단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 뇌졸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뇌졸중. 얘만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그렇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 약관을 잘 살펴보면 특정 뇌졸중이라는 게 뭐냐? 라고 보니까 밑에서 정하는 급성 뇌경색 분류표에 써 있는 걸 말한답니다. 급성 뇌경색을 보니까 I60, 61, 62, 65, 66이래요. 우리 현대해상의 뇌혈관 질환 진단 코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60부터 I69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만이에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을 제외한 겁니다. 얘네들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뇌졸중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 보통 뭐 생각해요? 뇌출혈 플러스 뇌경색 생각하죠. 뇌졸중이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제일 발생 비율이 높은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졸중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 발병 1위인 뇌경색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에서 발병 2위가 되는 기타 뇌혈관 질환도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름은 특정 뇌졸중인데 정작 중요한 뇌경색 I63 코드가 제외예요. 페이크가 좀 있죠. 왜? 밖에서 봤을 때는 특정 뇌혈관 질환이고 안에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뇌졸중인데 또 한 번 다시 열어서 살펴봐야 뇌경색 코드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I63 없이 뇌혈관 질환 전체 코드 중에 24% 정도밖에 보장이 되지 않는단 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라는 이름 달고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정 허혈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보 이름을 이렇게 특정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코드 한두 개 뺀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은 그쵸? 나중에 속상하겠죠? 볼게요. 우리가 보통 허혈심장 질환이다라고 부를 때는요. I20부터 I25까지 만성 허혈심장병까지를 우리는 허혈심장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가 얘기하는 특정 허혈심장 질환은요. 뭐까지냐면요. I20에서 I24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I20이랑 I24는 특정 코드만 포함이에요. 그렇죠? 특정 코드만.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 협심증이란 말이에요. 심혈관계에서는. 그렇죠? 근데 협심증 코드를 보니까 자, 협심증 코드 살펴보니까 총 4개의 질병 코드가 있대요. 이 코드가 00부터 09까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빈 코드들도 있어요. 나중에 해당 질병이 발생되면 그 코드는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 I20 협심증은 I20.0, I20.1, I20.8, I20.9 이렇게 해서 4개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I20.0, I20.1 두 개만 보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협심증이 39%나 되는 환자인데 이 중에 과연 몇 명의 환자나 이 20.0, 20.1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이렇게 건보 공단이랑 심사평가원에서 지금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있는 세 분류를 통해서 실제로 진료 인원이 얼마나 되나를 살펴봤더니요. 한 76만 명 중에 1, 2, 3, 4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품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허혈심장 질환에서는 뭐는 제외 1위와 3위인 상세불명의 협심증과 기타 형태의 협심증은 제외입니다. 요거 빼고 생각하면요. 협심증 환자 중에서도 70%는 빠지는 거예요. 1위, 3위 빠지는 게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70%가 빠지는 겁니다. 협심증 환자 중에서도 32%만 보장하는 거고요. 전체 심혈관 질환 환자 중에서는 아까 코드, 그 심혈관 질환 환자 코드 중에서는 12.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심증 환자 중에서도 그쵸? 요거의 30%니까 한 10몇 %, 12, 3%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 한 20%가 채 되지 않는 환자들만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명에는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 써놨어요. 앞에 그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상품 제외하고 나면 17만 8천 원짜리 제외하고 나면 지금 나머지 세 가지 상품으로 납입하는 월납입 보험료가 22만 4천 원이에요. 근데 월납입 보험료 22만 4천 원 내에 제대로 된 수술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라도 이 상품은 바꿔줘야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품 하나가 7만 8,300원짜리고요. 나머지 두 개 상품까지 합쳐서 22만 4천 원인데 이 삼성생명 상품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쭉 삼성생명 거를 갖고 계셔서 수술비가 굉장히 취약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일당백이라는 상품에 있는 수술비는 뭐가 있냐면 아까 요 특정 뇌혈관 질환, 특정 허혈심장 질환 여기에 들어있는 요 수술비 있었어요. 그쵸? 요 수술비 200만 원씩 들어있는 건데 자 문제는 뭐예요? 최초 1회 지급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진단금 아니고 수술비를 굳이 또 넣는 이유는요. 진단금은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수술비랑 치료비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넣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다? 한 번 지급받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금액 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 있는 요 질병재해 수술이라는 담보 보면요. 우리 질병재해 수술이라는 이름만 보면 마치 질병수술, 상해수술 합쳐놓은 것 같죠? 근데 우리 질병수술은 어떻게 해요? 수술회당. 어떤 것만 아니면 같은 질병으로 네, 같은 연도에 하는 수술만 아니면 동일 질병 동일 수술 아니면 이제 회당 지급하고요. 상해는 사고 건당으로 지급하는데 얘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해 질병 합쳐서 연간 1회예요. 제가 만약에 발목 골절 수술했어요. 그러면 그 해에는 대장용종을 떼든 뭐 암 수술을 하든 이 담보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상품을 2016년부터 쭉 팔았는데 이 담보를 올해 2025년 1월 달에 상해 연간 1회, 질병 연간 1회 이렇게 바꿀 때까지는 바꿨어도 상해 연간 1회, 질병 연간 1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합쳐서 연간 1회만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암보험이랑 리빙케어라고 있는 상품에도요. 지금 암보장에 있는 얘도 암수술인데 보시면 관열 수술일 때 300만 원 지급 나가고 끝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지급 한도는 특약 보험 가입 금액의 30%를 한도로 하며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 가입 금액 1,000만 원인데 300만 원 대부분 암수술이 관열 수술이 많긴 하죠. 300만 원 받았으면 한도가 다 찼으니까 그 뒤로는 암수술로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소리예요.
비관혈 수술로 100만 원 받았잖아? 그러면 300만 원 한도 중에 100만 원 먼저 썼네? 200만 원 한도 남아있는 거야. 나중에 암 수술로 관열 수술하면 300만 원 아니고 남은 한도 중에 200만 원만 줄 거야. 요런 의미입니다. 그쵸? 그래서 암 수술 300만 원 있는 게 다고요. 그 다음에 요 유니버셜 리빙케어라는 상품은요. 옛날 CI 보험이에요. 이거 중대한 수술밖에 없어요. 별도의 다른 뭐 1호종 수술이라던가 이런 수술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06년 10월 이후로 1호종 수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22만 4천 얼마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하면서 대장용종 뗐다. 그러면 질병재해 수술에서 20만 원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만약에 내가 백내장 수술을 했다. 혹은 어디 다쳐서 뭐 골절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수술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특히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좀 억울하죠.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품은 바꿔주시는 게 맞고요. 중간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씁니다. 자, 더행복종신은요. 누가 봐도 저축 목적의 종신보험입니다. 요거는 저축이지 보장보험료 아니에요. 보장분석에서 제외해 주시고요. 자, 일당백은 이대질환 보장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대질환 위주로 짜져 있는 상품임에도 그쵸? 이대 진단금이 핵심 질병, 뇌졸중, 협심증 이런 진단금의 보장 범위가 아예 빠져버린다거나 그죠? 가입 금액이 굉장히 적거나 그나마 있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대 질환 수술비가 최초 1회고요. 질병 수술비도 질병재해 합쳐서 연간 1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주계약에 암진단금 2천만 원 들어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부분 리모델링 할 수 없죠. 그쵸? 그렇다면 그거를 감안하고 또 7만 얼마를 7만 8천 원을 내면서도 유지할 만한가? 아니요. 저도 설계해봤는데요. 3553 텐텐 58세여서 20년 나 100세 만기에도 심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 3만 원? 안 되게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상품으로 만약에 이대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를 보장할 거면 차라리 아싸리 그냥 바꿔주고 수술비를 넣는 플랜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분 리모델링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가지고 가는 게 뭔가 저렴하게 가져갈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한다면 이 상품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더 낫겠다. 과감한 리모델링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뒷부분에 남는 건 뭐예요? 이제 암보험하고 유니버셜 리빙케어 상품 이 두 가지 남죠. 이 두 개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자세하게 볼 텐데 오늘 시간에 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번 주 요 나가고 다음 주 주말에 제가 또 빠르게 이번 달에는 2편 나갑니다. 네, 찾아올 테니까 다음 달에 이어서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